안녕하세요. 모티리언 박기동입니다. 네, 오늘은 부산까지 내려왔는데요. 바다가 정말 멋있죠. 여기 장소도 정말 근사한 장소에 지금 도착을 했는데, 오늘 여기서 만나보실 모델은 짜잔! XM3 신형 이테크 하이브리드입니다. 오늘 부산에서 시승 행사를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울산까지 진행하면서 이 차가 과연 얼마나 잘 나왔는지, 연비는 얼마나 되는지 직접 한번 시승을 해 볼 건데요. 지금 전시를 엄청 멋진 곳에 해놔가지고, 지금 컬러가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요게 그 웨이브 블루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컬러거든요. 약간 에메랄드 빛이 살짝 돌면서 정말 멋진 컬러가 적용된 신형 하이브리드가 적용되어 있는데, 우선 지금 외관만 먼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하이브리드가 나오면서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일단 이 부분이죠. 여기 그릴이 까맣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는 까맣게 되어 있어 가지고 엄청 고급스러운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잘 마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눈에 제일 많이 띄는 부분은 여기 아랫부분, 이렇게 약간 F1 프론트 윙처럼 날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부분.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윙이 장착되면서 왠지 연비가 더 잘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여기 디자인, 아랫부분 범퍼 디자인이 바뀌어 가지고 정말 멋있게, 기존 XM3보다 이 프론트 윙이 적용되어 있는 이 디자인이 훨씬 멋진 것 같죠. 그리고 또 특이하게도 여기 보면, 여기도 지금 약간 이렇게 장식을 넣어 놨거든요. 구멍이 뚫려 있는 건 아닌데, 근데 약간 그 공기 흡입구처럼 이렇게 장식을 넣어 놔 가지고 굉장히 멋진 모습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멀리서 봤을 때도 한눈에 딱 하이브리드라는 느낌이 딱 드니까 디자인은 굉장히 잘 바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옆모습에서는 제일 눈에 띄는 게 새롭게 적용된 신형 18인치 휠 디자인이 새롭게 됐고요. 기존에는 17인치까지 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18인치 휠이 새롭게 적용이 돼 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하이브리드면 연비가 중요한데 왜 18인치를 더 큰 걸 끼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고도 어느 정도 충분히 여유 있는 연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롭게 신형 18인치 휠이 적용된 만큼 서스펜션 튜닝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손을 봤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뒷모습에서는 뭐 크게 바뀐 부분 없고요. 범퍼 디자인이 이번에 새롭게 살짝 바뀌었습니다. 기존이랑 느낌이 많이 다르진 않은데 살짝 바꿨고요. 그리고 이테크 하이브리드라고 배지 이렇게 새롭게 까만색에 금색 엄청 고급스럽게 이렇게 배지를 장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쪽에 이제 웨이브 블루 컬러를 보셨는데요. 요것도 이번에 하이브리드를 위해서 새롭게 추가된 신형 컬러입니다. 일렉트릭 오렌지, 딱 전기 느낌이 나는 오렌지, 그런 느낌이 딱 들죠. 그래서 일렉트릭 오렌지인데 색감이 굉장히 묘해요. 제가 그동안 자주 말씀드렸던 당근 농장 느낌도 또 좀 아니고 오렌지 느낌이 굉장히 묘한데, 요거 눈에 엄청 많이 띄거든요. 둘 중에 골라라 그러면 진짜 제가 사진만 봤을 때는 저기 웨이브 블루를 골랐었는데, 실물을 보니까 이 컬러도 엄청나게 예뻐요. 그리고 지금 저기서는 눈에 많이 안 띄었는데, 여기서 눈에 띄는 게 보시면 여기에도 바디 컬러를 이렇게 넣어 놨죠. 네, 굉장히 깨알같이 예쁘게 장식을 해 놨습니다. 자, 실내는 기본적으로는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만, 근데 한눈에 확 들어오는 부분, 이 부분이죠. 와, 키어 레버 이거 전자식 e시프트 이거 진짜 멋지게 장착되어 있네요. 요거 물론 이제 트림에 따라서 기본 트림에는 이거가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상위 트림에서는 이거를 넣을 수 있는데, 와, 진짜 멋있네요. 이거 기본적으로 이렇게 까딱까딱하는 요 느낌도 좋지만, 근데 디자인 자체가 진짜 멋지잖아요. 요렇게 이걸 이렇게 움직이는 건 아니긴 한데, 근데 이 손바닥을 이렇게 딱 얹으면 느낌이 딱 좋게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당길 때도 이 손에 딱 잡히는 느낌이 진짜 좋아요. 보통 뭐 이렇게 해서 예전에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이었다면, 지금 덮어서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이어서 느낌이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D인 상태에서 밑으로 한 번 더 당기면 B 모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가지고도 하이브리드는 성공했다라는 느낌이 들 만큼 정말 멋있네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작동되는 부분들은 이따 시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자, 가장 중요한 엔진을 봐야겠죠. 자, XM3 이테크 하이브리드의 핵심은 역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죠. 그래서 지금 엔진룸을 보면 여기 하이브리드라는 느낌이 딱 들게끔 여기 전기장치가 이쪽에 딱 처리를 하고 있죠. 자, 기본적으로 엔진은 1.6 MPI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뭐 직분사 아니고 그냥 MPI 장착이 되다 보니까,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6L 엔진의 출력은 조금 낮긴 해요. 최고 출력이 86마력 밖에 안 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현대기아차에 비해서는 엔진 출력이 조금 낮긴 합니다만,
또 전기 시스템 자체가 또 워낙 효율성이 좋은 시스템을 장착을 해놨다고 하니까 실제 연비가 어떻게 나올지 또 힘은 어떨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요. 자, 그리고 전기 모터는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듀얼 모터 시스템의 하이브리드가 장착이 된 거죠. 그래서 구동과 관련된 전기 모터가 36kW, 환산하면 한 49마력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전기 모터, 구동과 관련된 전기 모터가 현대 기아차보다 조금 더 힘이 셉니다.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하이브리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처음 출발하고 얼마 안 지났는데 바로 시동을 걸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전기 모터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 이제 36kW짜리 전기 모터가 장착이 된 만큼 조금 더 전기로만 가속할 수 있는 구간이 조금 더 길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요. 그리고 15kW짜리 직렬 하이브리드로 쓸 수 있는 전기 모터가 하나가 더 있거든요. 그래서 쟤는 사실 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는 게 어차피 구동하면서 이미 만들어진 에너지를 회생을 해가지고 재사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재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라는 게 사실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뭐 무한대로 재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5kW짜리 저 전기 모터를 통해 가지고 주행 중이든 언제든지 저 모터를 통해서 발전을 해 가지고 배터리에 전기를 공급을 하는 거죠. 요약을 하자면 기본적으로 하이브리드 시스템에서 만들어진 회생제동 전기는 엄청나게 효율성이 높은 전기이고, 그래서 두 번째 전기 모터는 이 구동용 전기 모터로 전기로 주행하고 있는 동안에 엔진을 깨워 가지고 발전을 해서 전기를 공급하는 시스템이어 가지고 그냥 엔진만으로 구동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저게 효율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회생제동에서 매우 좋은 효율에다가 두 번째 전기 모터가 효율 좋게 발전한 그 전기를 같이 쓰다 보니까 합치면 전체적으로 효율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토요타랑 굉장히 유사한 시스템인데 기술적으로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은 또 주행을 하면서 느낌을 봐가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거 XM3인데 가스리프트, 오, 엄청 멋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배터리도 또 추가가 되고 앞쪽에 있던 12V 배터리도 또 이동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근데 뭐 XM3 트렁크 공간은 확실히 여유가 있습니다. 좋죠. 그리고 이게 보통 세단이나 일반적인 SUV랑 다르게 이렇게 패스트백 스타일이다 보니까 굉장히 큰 짐을 넣고 빼기에도 굉장히 편리하게 돼 있어서,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이 XM3가 뭐 가격이나 또 힘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경쟁 모델들이랑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역시 여전히 공간이거든요. 사이즈가 니로 하이브리드나 아니면 또 코나 하이브리드에 비해서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런 공간들을 활용하는 면에서 엄청나게 큰 장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하이브리드 시스템만 가지고 따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도 분명히 장점이기 때문에 저는 만족도가 꽤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이제 2단으로 배치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2단으로도 쓸 수가 있고, 밑으로 내리면 더 크게도 쓸 수도 있고. 이게 아무래도 이제 하이브리드라고 하지만 배터리가 사실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다 보니까 트렁크 공간에서도 크게 손해를 보는 것 같진 않네요. 자, 이 언덕을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전기로. 오, 야. 지금 시동 안 걸렸죠? 야, 이 정도를 지금 전기로 올라오면, 보통 하이브리드 차, 현대기아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 저 정도 언덕이면 전기로만 못 올라오거든요, 거의. 야, 근데 얘는 아무래도 조금 더 강력한 전기 모터가 장착되어 있어서 제가 그냥 올라올 수 있네요. 자, 지금 이제 XM3 이테크 하이브리드 시승을 막 시작을 했고요. 좀 기대가 됩니다. 자, 첫 느낌은 XM3 원래의 그 경쾌한 주행 감각, 그리고 안정적인 주행 감각이 처음에 딱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역시 XM3는 주행 감각이 정말 괜찮다. 그 부분이 사실 가장 먼저 다가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가 시승하는 모델이 하이브리드여서 아무래도 연비와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더 관심을 가지지만, 그래도 무엇보다 XM3는 공간과 주행 감각, 이 부분이 가장 큰 매력이다라는 거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일단
일단 강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다양한 상태에서 체크를 하면서 좀 설명도 드리면서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비가 리셋을 해서 막 시작을 했습니다. 에어컨을 켜고, 또 에어컨은 또 켜줘야지. 자, XM3 E-TEC 하이브리드를 출시하면서 르노코리아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F1의 기술을 적용했다. 그리고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다. 이 이야기를 지금 계속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F1에서 기술을 가져왔다는 부분은 우리가 뭐 속속들이 다 알긴 어렵지만 멀티모드 기어 박스라든가 또는 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F1에서의 노하우가 많이 적용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다라고 하는 부분은 첫 번째는 이제 B 모드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EV 모드,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그동안 하이브리드, 현대기아차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EV 모드가 따로 없었어요. 도요타의 하이브리드가 EV 모드가 있거든요. 프리우스를 비롯해서 여러 하이브리드들이 EV 모드가 있어가지고 그게 상황에 따라서 내가 요 구간에서는 가능하면 엔진을 깨우지 않고 조용하게 가야겠다 라고 의도를 하게 되는 구간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내가 EV 모드를 선택을 하면 그러면 거기서는 정말 전기로만 주행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물론 이제 배터리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긴 하지만, 근데 현대기아에서는 그동안 그게 없었는데 지금 XM3 하이브리드에는 EV 모드가 적용되어 있다는 것. 그러면 지금 배터리가 한 3분의 1 정도 충전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EV 모드를 한번 눌러 볼게요. 지금 누르면 EV 모드 주행 불가가 뜨네. 배터리가 꽤 있는데 왜 불가가 뜨지? 처음부터 EV 모드 주행 불가가 뜨다니. 이거 배터리가 상당히 많이 줄어 있어도 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기로 하고요. 결국은 차가 그 상황을 파악하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EV 모드를 써도 될 것인가가 뭐 엔진이 열이 안 받아 있다든가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배터리의 양이 적기 때문에 EV 모드 불가가 뜰 텐데 지금은 다 떴습니다. 지금 이제 EV 모드가 되거든요. 아마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그게 안 됐던 것 같긴 한데 지금은 EV 모드로만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약간 평지니까 여기서 EV 모드로 가속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 볼게요. 시속 45, 50, 55, 58 정도에서 지금 EV 모드가 꺼졌거든요. 근데 이것도 엑셀을 덜 밟고 조금 지그시 밟으면 거의 60까지도 가속이 되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거나 현대기아 차의 니로, 대표적으로 니로나 아니면 코나 하이브리드랑 비교를 해보면 전기로만 가속하는 게 조금 더 강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요거 하이브리드에서 사실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자꾸만 전기로만 주행하고 싶은 욕심이 자꾸 생기거든요. 그래서 전기 모터가 출력이 말씀드려서 조금 더 높은 만큼 전기로만 가속할 수 있는 게 조금 더 여유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EV 모드가 적용된 거는 사실 굉장히 반갑죠. 지금도 가속을 해보면 이 정도 가속인데도 된다고? 이제 시동이 걸리죠. 한 50km, 시속 50km 정도의 시동이 걸렸는데 지금 이제 엑셀을 좀 깊이 밟아서 그런 거고요. 이번에 이제 새로운 휠 타이어 적용되면서 그 서스펜션도 새롭게 튜닝을 했다고 하니까 조금 경쾌한 맛이 살짝 더 있긴 하구나. 저는 요 느낌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살짝 경쾌한 거. 사실 이제 18인치 휠 장착하면 스타일도 더 멋있잖아요. 그러면서 좀 더 경쾌해지니까 저는 잘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18인치를 끼우면 당연히 이제 연비에서는 불리할 텐데 그러고도 잘 낼 수 있다라고 이제 뭐 판단을 했다고 봐야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주행을 하면서 E-TEC 하이브리드의 이 투모터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르노 코리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도심 주행에서 최대 75% 구간을 EV 모드로 주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냐면 일반적으로 하이브리드가 전기 모터로 주행을 하는 거는
외부에서 충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회생제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전기를 사용해서 EV 모드를 주행을 하는 건데, 이 75%를 도심에서 75%를 쓸 수 있다는 거는 엔진을 전혀 쓰지 않고 회생제동만으로 75%를 구동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다. 이 75%를 도심에서 EV 모드로 주행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기본적으로는 구동은 전기 모터로만 구동을 해요. 근데 구동을 전기 모터로만 하면 그 회생제동으로 만들어 놓은 전기를 쓰는 건 금방 다 쓰거든요. 그러면 저속으로 도심을 주행할 때 EV 모드를 계속 유지를 하려면 이 차 같은 경우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엔진을 시동을 걸어요. 그래서 엔진을 시동을 건 다음에 그걸로 구동으로는 안 보내고 그거를 두 번째 전기 모터로 보내서 발전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동은 전기 모터로 하고 있고 엔진은 시동을 걸어서 발전기, 두 번째 전기 모터를 발전기로 돌려서 거기서 만들어진 전기를 구동하고 있는 모터에다가 전기를 보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행하는 거를 포함해서 도심에서 75% 정도를 주행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물론 그렇게 주행하면서도 회생제동하는 구간에서는 또 회생제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생제동을 포함하고 또 두 번째 전기 모터를 통해서 발전하는 그것까지 포함했을 때 최대 75%를 주행할 수 있다는 거. 그렇다는 얘기는 도심 구간을 75%를 주행할 때 그 75% 동안에 휘발유를 전혀 안 쓰는 게 아니고 발전용으로 어느 정도는 휘발유를 쓴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거를 왜 그렇게 하느냐? 저속 구간에서 만약에 엔진을 시동을 걸어 가지고 그걸로 구동을 하게 되면 저속 구간에서는 엔진의 부하가 많이 걸려요. 그러면 엔진의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반면에 저속 구간에서는 전기 모터가 효율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속 구간에서는 전기 모터로 주행을 하고 엔진은 시동을 건 다음에 얘를 가지고 굉장히 저회전으로만 이 발전기를 돌리거든요. 그러면 저회전으로 엔진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얘는 효율이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발전을 해가지고 그 전기를 구동하는 전기 모터로 보내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엔진을 깨워가지고 그걸로 구동을 도심 구간에서 하는 것보다 이게 더 효율성이 좋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투모터잖아요. 그러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직열식, 병열식, 직병열식 이렇게 세 가지로 부르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직열식으로도 주행할 수 있고 병열식으로도 주행할 수 있고 직병열식으로도 주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자, 회생제동을 통해서 배터리가 어느 정도 충전되어 있는 상태에서 엔진이 시동을 걸어 가지고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배터리는 전기 모터에다가 전기를 보내 가지고 전기 모터도 같이 구동을 해서 구동에 도움을 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엔진도 구동에 들어가고 전기 모터도 구동에 들어가는 거죠. 요게 병열식이에요. 그 다음에 직열식은 뭐냐 하면 전기 모터로 주행을 하는데 엔진을 켜가지고 이 엔진은 뭘 하느냐 하면 발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엔진에서 발전을 해서 만들어진 전기를 구동하는 전기 모터에다가 보내가지고 실제로 주행은 전기 모터로만 주행을 하는 거죠. 요게 직열식이에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시내 구간을 75%로 주행하는 거는 순수하게 EV로만 주행하는 거랑 직열식 주행을 합쳤을 때 75%가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직병열식은 뭐냐 하면 요게 이제 토요타 하이브리드가 대표적으로 직병열식인데, 엔진의 힘을 구동에만 보내는 게 아니고 엔진의 힘 일부를 두 번째 전기 모터로 보내 가지고 두 번째 모터가 발전을 해서 그 전기를 전기 모터에다 또 보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세 가지가 다 작동하는 게 그게 이제 직병열식인데, 지금 계기판을 보면서 잠깐 설명드리면 지금 요 상태는 요거, 그래서 배터리에서도 구동을 하고 엔진에서도 구동을 하는, 자, 아래로 두 개 화살표가 있는 그런 경우는 요게 병열식이에요. 그 다음에 자, 지금은 이제 배터리만 충전하고 배터리로만 구동하고 있죠. 지금은 회생제동도 하고 엔진도 충전을 보태고 있죠. 지금은 이제 전기로만 주행을 하죠. 요거는 엔진이 계속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빨리 막혀. 야, 이렇게 정신없이 막히냐. 지금 같은 경우는 엔진이 충전도 하고 구동도 하고 있죠.
네, 이런 형태로 지금 수시로 계속 바꿔주는데 이거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바꿀 수 있는 구조가 그게 멀티모드 기어 박스가 적용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4축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어 박스가 클러치가 없이 순간적으로 여기를 물렸다 저기를 물렸다 하면서 이거를 두 번째 모터로도 보냈다가 구동으로도 보냈다가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바꾸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이면서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연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다는 거고, 아 이거 연비 모드로 주행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주행을 하니까 고속도로까지 포함해서 지금 연비가 17 정도가 나오네요. 그러면 조금 천천히 주행을 해보면 연비를 한번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지금 배터리가 충전이 벌써 많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EV 모드로 주행을 하면 뭐 연비는 쑥쑥쑥 올라가는 거죠. 지금 그래서 금방 18이 됐습니다. 연비가. 자, 그리고 막간을 이용해서 하이브리드 차량의 그 주행 노하우를 하나 전달해 드리면 별거 없습니다. 딱 하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엑셀을 아주 살짝 밟으시면 돼요. 뭐 얘가 엔진이 돌아가는지 배터리가 돌아가는지 충전을 하는지 신경 하나도 안 쓰시고 그냥 항상 엑셀을 살짝 밟으시면 그러면 지가 알아서 최고의 연비를 만들어 줍니다. 지금 배터리가 꽤 충전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살짝 언덕인데 지금 살짝 언덕이거든요. 근데 속도가 지금 전기로만 67km. 거의 시속 67km까지 지금 전기로만 살짝 언덕인데도 지금 가속이 되네요. 이 정도면 하이브리드 치고는 굉장히 전기 모터 힘이 센 편이죠.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꿈도 못 꿔요. 결국 이제 시내 주행을 좀 길게 하다 보면 만약에 엔진과 두 번째 전기 모터로 발전만 한 그 전기가 전기 모터로 구동하는 만큼의 충분한 전기가 만들어지면 도심 중에서 100% EV 모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차는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는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도심을 구동할 때 필요한 전기의 한 50% 정도까지는 엔진을 통해서 보조 발전기를 통해서 전기를 발전해 낼 수 있지 않을까. 한 25% 정도는 회생제동으로 만들어지고 대충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0, 자 연비가 20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제 확실히 이렇게 시내에서 이런 형태로 주행을 하게 되면 연비가 진짜 좋아질 것 같긴 해요. 지금 이게 가속을 하고 탄력이 붙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속 80km가 막 넘어가더라도 EV 모드가 그냥 유지가 되거든요. 배터리는 충분하기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내리막이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국도여서 뭐 속도를 100km 이상 낼 수는 없는데 내리막이다 그러면 지금 발표 자료로는 시속 160km에서도 EV 모드가 된다고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 토요타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그렇게 안 되거든요. 내리막이라고 하더라도 한 80km, 90km 넘어가면 EV 모드를 아예 만들지는 않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높은 속도에서도 만약에 내리막이나 상황만 된다고 하면 EV 모드를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죠. 와, 지금 연비가 21.5까지 올라왔네요. 자, 그리고 이번에 XM3 하이브리드에는 변속기가 엔진이 4단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거든요. 근데 전기 모터도 2단으로 변속이 돼요. 그렇게 되면 결국 조합을 하면 총 8단 변속기가 된다는 셈이죠. 그렇게 해서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 맞게끔 엔진의 변속, 엔진의 기어, 그다음에 전기 모터의 기어를 서로 조절을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각 상황에 따라서 조금은 더 효율적인 기어를 선택할 수 있는 레인지가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정도 거의 뭐 소형 SUV인데 근데 뭐 8단 변속기가 장착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옆에 차가 좀 신호에 같이 걸려 있으니까 같이 출발을 한번 해보죠. EV 모드만. 자. 오케이. 오. 지금 가속이 꽤 빠르잖아요. 옆차보다 지금 훨씬 더 빨리 가속을 했거든요. 근데도 방금 거의 한 60km 가까이까지 지금 전기로만 가속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주행하면서 보니까 이게 이제 직병렬식이 같이 작동하는 경우에는
엔진에서도 구동을 하고 전기 모터 배터리에서도 구동을 하고 그 다음에 엔진은 배터리로 충전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프 상에서 화살표가 3개가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지금 3개가 같이 보이는 상황은 지금 거의 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자체가 엔진이 구동도 하고 충전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3개가 화살표 다 들어오는 구간은 아직까지는 못 봤거든요. 그게 없나? 있을 것 같은데. 자, 연비는 아까 내리막길에서 22.6, 22.7을 한번 찍고 지금 다시 이제 22.5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B 모드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적용된 이 전자식 기어 레버를 밑으로 한번 당기면, 그러면 D 모드가 B로 바뀌거든요. 엔진 브레이크 확실히 더 강하게 걸리네요. 주행을 하다가 엑셀에서 발을 떼면 회생제동이 조금 강하게 걸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원페달 드라이빙을 이야기할 만큼 많이 걸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D 모드에서는 엑셀에서 발을 떼면 회생제동이 거의 안 걸리는 느낌이거나, 아니면 현대기아차의 한 1단 정도, 1단에서 0.5단 그 정도의 회생제동이 살짝 걸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B 모드에다 두면 한 현대기아차의 1.5단 정도 수준, 2단까지는 아닐, 한 2단이나 1.5단 그 정도 회생제동 레벨 단계 있잖아요. 현대기아의 그 패들 시프트를 써서 조절하는 그거에 한 1.5단에서 2단 그 정도의 회생제동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B 모드라고 해서 현대기아차의 완전 그 원페달 드라이브 있잖아요. 그거 수준으로 제동이 많이 걸리는 건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와, 거의 서는 정도까지도 지금 회생제동이 완전히 서진 않죠. 네네. 완전히 서는 데까지 가진 않습니다. 22.8 됐어. 이거 회생제 B 모드를 써서 더 늘어난 건가? 네, 지금 이제 목적지에 거의 다 와가는데요. 아까 최대 23.7 정도까지도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또 산길도 왔다 갔다 하고 또 하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22km 정도 연비를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성인 남성 2명이 타고 에어컨까지 킨 걸 감안하면 상당히 잘 나온다는 생각을 하고요. 평상시에 혼자서 도심에서 위주로 이렇게 많이 탄다고 하면 뭐 20 정도는 쉽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잘 타면 25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일단은 연비 테스트는 이 정도로 하고 이따 돌아가는 길에는 좀 파워 테스트를 한번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포츠 모드에다 두고 급가속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야, 이게, 제가 5 한 게, 이게 뭐 가속이 지금 엄청나게 빠른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지금 벌써 100 되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빠른 건 아닌데, 전기 모터가 있으니까 엑셀을 밟는 순간 차가 바로 훅 튀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느낌 때문에 제가 오 했는데, 그 느낌은 좋아요. 이 차가 아주 많이 무거운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36kW 정도의 전기 모터만 하더라도 상당히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그냥 탈 때는 제 생각에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덜 받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급가속이 아니더라도요, 그냥 평상시처럼 이렇게 주행할 때도 초기에는 전기로만 먼저 출발을 하거든요. 그리고 힘이 부족하다 싶으면 바로 자연스럽게 그냥 엔진이 힘을 보태는데, 근데 이 느낌이 굉장히 부드럽기도 하고, 초반에 확실히 전기로만 출발하는 느낌 때문에 처음 출발할 때 그 받는 스트레스가 확실히 적어요. 그래서 엔진 출력이 낮은 부분을 전기 모터가 확실하게 커버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전반적으로 좀 만족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면 뭐 전혀 부족한 느낌은 아니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XM3에 적용되어 있는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나 차로 유지나 또 르노 코리아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인카페이먼트 시스템,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다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 IT와 관련된, 테크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또 만족도가 높아 가지고요. 뭐 통풍 시트도 당연히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는 없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차 급을 생각했을 때 충분한 편의 장비들을 갖추고 있다는 점, 그런 점들은 뭐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고,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르노 코리아에서
정말 처음으로 내놓은 XM3 이테크 하이브리드. 우리가 하이브리드는 많이 익숙하지만 르노코리아에서 내놓은 이테크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르노가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운영해왔던 F1에서 얻은 그런 기술적인 노하우들을 많이 적용을 하고, 그리고 또 기존의 현대기아차 하이브리드랑은 또 조금 다른 아주 전기차에 가까운 그런 기능들도 많이 적용되어 있어서 가장 전기차다운 하이브리드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지금 국내에 첫 선을 보였는데요. 기술적으로 듀얼 모터 시스템에다가 또 멀티모드 기어박스 이런 부분들도 적용되고, 또 F1에서 가져온 그런 운영 노하우 이런 부분들까지 적용이 되어 가지고 사실 인증받은 복합 연비가 조금 아쉽긴 하죠. 근데 실제로 주행해 보면 뭐 웬만하면 20은 쉽게 넘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가는 동안에 연비 주행을 약간 했을 때 한 23.7 정도가 나왔었고, 지금 오면서는 뭐 급가속도 하고 여전히 에어컨도 켜놓고 또 여전히 성인 남성 2명이 타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복합 연비가 22.4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평상시에 뭐 혼자서 주행을 한다 그러면 충분히 25 정도까지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충분히 기대해 볼 만큼 연비도 상당히 괜찮고, 그리고 또 엔진의 출력이 좀 낮아진 부분 때문에 힘에 대한 부족함이 없을까 좀 우려했던 부분들은 나름 전기 모터가 충분히 커버를 잘하고 굉장히 기민하게 적재적소에 모터가 개입을 잘 해주면서 아쉬운 느낌은 전혀 없을 정도로 비교적 매끄럽게 주행을 잘 해줍니다. 거기다가 XM3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사이즈, 공간, 디자인 이런 부분들은 뭐 여전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XM3의 하이브리드가 더해진 거는 굉장히 잘 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 XM3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는 아르카나 하이브리드로 이미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국내에서도 이 XM3의 기본적으로 XM3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경험을 한번 해보시고, 특히나 이번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연비도 제가 봤을 때 잘 나올 것 같아요. 진짜 잘 나올 것 같아요. 평상시에 실주행 연비가 그렇게 따져보면 많은 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시면 나름 경쟁 모델 대비 충분히 매력적이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까지 와서 시승을 했는데 이 정도면 참 잘 나왔네요. 인테리어도 뭐 여전히 나름 굉장히 매력적이기도 하고 이런 디테일들도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이번에 전자식 변속기 이 부분도 디자인도 엄청 잘 나왔고, XM3는 진짜 매력이 많은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쿠페형 디자인의 SUV, 또 뭐 일반 승용 차량은 약간 조금 더 지상고도 높아가지고 또 전천후성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 뭐 여러 가지 분명히 매력적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오는 동안에는 꽤 가속도 많이 하고 뭐 시원시원하게 주행을 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힘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근데 확인해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경쾌하게 잘 달려요. 가속도 진짜 잘 되고 그랬는데 지금 도착하니까 연비가 22가 나왔거든요. 와, 이거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달린 거거든요. 막 달렸는데도 22가 나와주면 이 뭐지? 아까 난 뭘 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엄청 조심조심 해가지고 해서 23.7 정도까지 갔었는데 지금 오면서는 그냥 막 달렸는데 21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22로 올라왔거든요. 와, 연비 이거 진짜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강조하지만 성인 2명이 타고 에어컨을 킨 상태에서,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주행을 했는데도 고속도로도 주행했거든요. 그랬는데 22가 나오네요. 와, 이 정도면 진짜 잘 나온 거죠. 복합 공인연비는 잊어주십시오. 네, 공인연비는 잊어주시고 평상시에 연비는 상당히 잘 나옵니다.